JTM.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JTM입니다. 매매일지 전에 종목에 따른 대응을 얘기 드려 볼게요. 우선 시장의 차이가 있겠죠. 상승장에서는 이슈나 재료의 탄력이 좋아서 종목을 보는 시선을 조금 러프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한 종목에 수급이 쏠리는 경우도 있고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종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주식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재미로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수익이 나면서 재미가 같이 생기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총 자산 기준으로 월 5%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입니다. 한 종목에 올인해서 몇 배의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50% 손실, 70% 손실 그런 위험을 안고 가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시장이 안 좋을수록 종목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하나의 종목을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이해, 가치 분석, 성장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시장 대비 주가 수준을 보고 마지막으로 매수가와 목표가를 설정하면 됩니다. 종목을 매수할 때 확신이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불안하지만 수익을 위해서 단기 매매하는 종목, 테마나 수급이 몰린 종목이 있겠죠. 쉽게 중기 종목, 단기 종목이라고 하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 됩니다. 꾸준하게 매매를 했다면 주식도 있을 거고 현금도 있을 거예요. 시장에 불안함을 느낄 때 혼자만 그렇게 느낄까요? 아닙니다. 다들 똑같이 불안해해요. 그럼 그 심리는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종목이 오르고 2200 종목이 떨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 100 종목이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보유하고 있는 중기 종목이 수익 중이다. 그렇다면 수익 실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 심리가 좋지 않을 때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먼저 실현하는 게 확률적으로 계좌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오른 종목은 당연히 수익 실현해야겠죠. 만약 손실 중이라면 시장의 하락 지지선을 보고 추가 매수하는 매수가를 산정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단기 종목이다. 그런데 수익 중이다. 바로 수익 실현해야겠죠. 만약 손실 중이다. 그럼 가치 판단을 다시금 하고 손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손절을 하기 싫거나 손절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비중이라면 다음 매수점을 기다리면 되겠죠. 중요한 건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매수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거나 종목의 수급이 변할 때를 기다렸다가 적정 매수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하락장에서는 종목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테마에 편입되는 종목에서도 중기 종목, 단기 종목 나누어서 봐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던 테마에 편입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9월 6일 매매 일지입니다. 강달러가 지속되고 러시아 가스 공급 제한도 계속되었어요. 특히 오펙 회의에서 원유 감산이 결정되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의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달러 강세로 외국인 수급이 약해져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저항이 심했습니다. 시장 약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날 단기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이상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렸고요. 일단 한 발 후퇴하는 전략이었는데 이후에 초단기적으로 기술 반등은 한 번 더 있었네요. 비중이 높았던 두 종목 매매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매일지는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매수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매도하는지 이 부분을 공유 드리고 싶은 거고요. 수익률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아주 작은 비중으로 매매하고 나중에 200%, 300%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종목에 대한 뷰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HRS예요. 가끔 테마에 엮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봤던 종목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리콘 고무 관련 제조 회사예요. 매출의 약 70%는 일반 전자 부품 재료에서 발생하고요. 약 5%는 원자력, 방사능, 화재 등등의 방화 제품에서 발생합니다. 매출처는 대부분 국내 제조업체이고요. 수요가 전기전자,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전방 산업은 경기라고 봐야겠네요. 가치 분석을 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순자산도 양호하고요. 주가 수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다품종 소량 생산, 맞춤 생산이기 때문에 매출의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실리콘 가격 변동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21년도처럼 원자재 공급 이슈가 있을 때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 회사는 2025년까지 신공장 가동 계획이 있고 이에 따라서 해당 시점에 매출이 4배, 5배 증가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화재, 지진 등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또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블 소재로 전기차 섹터가 움직일 때 가끔 같이 움직이고요. 성장성도 있겠지만 매출의 약 5% 정도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점진적인 상향이 아닌 테마로 급등이 나온다. 저는 수익 실현할 것 같아요. 매매 내용이고요. 9월 5일 지지라인이 잡혀서 매수했습니다. 다음날 9월 6일 시장 약세 대비 목적으로 작은 수익 실현 새우 2.4%로 매매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래 나노텍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주사업은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패널과 모듈에 도포, 코팅하는 장비를 주문 제작하고요. 매출처는 LG 디플, 삼성 디플 등 디스플레이 업체고요. 중국 쪽 매출이 올해는 낮아졌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디스플레이 산업이 전방 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의 경쟁력이 낮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2월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작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 모두 감소세입니다. 특징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유보율은 높아지는 추세고요. 매출액 변동과 실적을 계속 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이 종목이 재밌는 부분이 성장 섹터 여러 곳에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2차전지 섹터의 공정설비 개발, 전기차 섹터의 아몰레드 기판 양산화, 반도체 섹터의 패키징 장비 개발. 실제 매출이 어떻게 연결될지 얼마나 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9월 6일에는 삼성에서 자동차 전장 사업 팀 신설하는 테마에 편승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성장 섹터와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이 낮은 시점에 한 번씩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전술일 것 같아요. 매매 내용이고요. 8월 19일 저점으로 판단하고 1차 매수를 했고요. 다음 개장일인 8월 22일 시장이 하락할 때 비중을 늘렸습니다.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 않아서 시장 대비 주가 추세를 보고 고민하던 와중에 9월 6일 삼성자동차 전장사업팀 신설 테마로 매매 정리하고 현금화했습니다. 소소하게 새우 1.6% 수익 실현했네요. 오늘은 12월 2일이고요. 영상 작업을 시작하면서 속도가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최근의 매매일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9월 6일 매매일지 마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에요. 건강하시고요. 다들 성투하세요.